뇌 활동은 읽는 책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자 중심의 책을 읽으면. 과학책들은 그렇게 이미지들이 많은데 그런 게 사실 아이들의 독해력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미지가 많다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애들은 이미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서 뇌 활동은 읽는 책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자 중심의 책을 읽으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 만화류의 책을 읽으면 뇌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추측하는 게 뭐냐면 스위칭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멀티태스킹 할 때 일어나는 건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거예요. 그림보다 글보다 그림보다 글보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제 글을 읽다가 사진으로 시선이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안 좋다라는 게 추측인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퀴즈나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책들은 이미지들이 많은데 저도 너무 좋아하고, 과학 책들은 그렇게 이미지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사실 아이들의 독해력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이미지가 많다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미지가 너무 많은 만화책, 잡지 이런 것들은 조정을, 그러니까 통제 아니면 포션을 좀 조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학습 만화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저학년 때는. 저희가 학습 만화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학년들한테 허용해요. 그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문해력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유창성이 높아서 이 친구들은 학습 만화를 읽는다고 해서 글책의 어떤 문해력 발달이나 이런 게 저해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해력이 충분히 발달한 아이들에 한해서만 이런 학습 만화를 허용해요. 학습 만화의 장점은 뭐냐면 훨씬 쉽게 느끼고 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 특히 여자 친구들이 사회나 과학 관련 이제 그런 아티클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역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히기 위해서 저희가 한 4학년, 5학년 이 친구들한테 세계사나 아니면 한국사 관련된 만화책들을 읽혀요. 근데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는 그런 만화책보다 그냥 자기가 읽는, 자기가 원하는 주제의 글책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권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집에서 학습 만화를 읽히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읽더라도 아주 제한된 시간만 읽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맞고요. 근데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고도의 추론을 요구하는 책을 읽을 때는 쉬운 책을 읽을 때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그림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책 읽는 뇌라는 메리온 루프의 책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의 각 발달 단계에서 뇌 활동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독서를 처음 시작한 초보 독서가들은 뇌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전두엽, 여기가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 그래서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이에요. 전두엽에. 그리고 여기는 측두엽. 측두엽이 청각을 관장하거든요. 그 측두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측두엽 부분에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베르니케 영역이랑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관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측두엽은 청각 관련된 거, 그 중에서도 언어를 관장하는 게 이제 이 베르니케라는 건데, 이 베르니케 영역이랑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실어증이 와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듣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막 돌아가요. 이 언어하고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이 시각 관련된 후두엽. 이 전체적으로 머리가, 그러니까 두 정엽을 제외한 뇌 전체가 다 돌아가거든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초보 독서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창한 독서가가 되면은 이 뇌의 부하가 좀 줄어들면서 뇌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기보다는 일부 영역만 움직여요. 그 말은 책을 읽을 때 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에서 앞으로 전두엽으로 갔다가 다시 그거를 측두엽으로 옮겨서 청각 정보로 변환하고, 그러니까 읽을 때는 눈으로 읽지만 머릿속에선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유창한 독서가가 되면, 유창하게 책을 읽는 애들은 보면은 소리 내서 읽는 것보다 더 빨리 읽게 되죠. 저희도,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두엽으로 가요. 그래서 빨리 읽는 거예요. 엄마가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소리 부분을 생략해주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시각 정보를 청각 정보로 바꿔야만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잘 읽게 되면 바로 그냥 여기 복측 경로라고 하는 빠른 경로로, 그래서 전두엽과 그 후두엽이 그냥 다이렉트로 서로 연결되면서 독해하게 되는, 그래서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보다 내가 읽는 게 더 빠르고 더 잘 이해되는 그런 경로로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건 이제 쉬운 책 읽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책, 어린이 소설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도, 아니면 늦은 경우에는 사실 5, 6학년이나 그 이후에도 이 상황에서 그냥 머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5, 6학년쯤 저희 혈구 기준으로 고학년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충분히 어려운 책을 읽을 정도의 독서가 되면,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성인용 서적 중에서도 조금 내용이 어려운 책들이나, 아니면 사피엔스나 이런 지식도서들을 읽을 때는 고도의 추론을 필요로 해요. 그럴 때는 또 뇌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측두엽이 추론의 생성에 관여한대요. 추론의 생성에.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에서는 추론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그대로 다 이해되는 그냥 이야기책들이라면 3단계에서는 내용이 다 수면으로 나오지 않아요. 밑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추론에 병합시키면서 책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뇌가 또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책 읽을 때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쉬운 책만 읽게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하고, 근데 초등 한 6학년쯤 됐을 때부터 이제 중등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지식도서를 읽게끔 저희가 유도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억지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지식도서로 강독을 하는데 그때부터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애들은 이미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서 그 나이 또래에서 거의 최상위 수준의 문해력에 도달한 친구들이 이걸 해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 때 계속 독서만 강조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고 다른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독서 시간을 계속 늘리고 나중에 막 5, 6학년 돼서는 막 주 4회, 5회를 와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오려면 독서량이 진짜 어마어마해야 돼요. 하루에 2-3시간씩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서만 해선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학년 때는 한 3회 정도만 오다가 한 5, 6학년쯤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수업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일일 수업 시간을 또 늘려요. 3시간에서 4시간 혹은 그 이상까지. 더 원하는 친구는 5시간까지 남아 있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집에서도 매일 1시간씩 읽고 그런 식으로 독서량을 최대한 늘리면서 이쪽으로 이제 도약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일로 가면 굉장히 수월하시죠. 그냥 1등급 나와요. 1등급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다 항상 1등급 나오고 영어 수학을 되게 빨리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희가 공부를 조금 덜 시키면서 총균세 읽히고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지식도서들을 본인이 이제 읽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는데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